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. 맹영균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방금 전에 귀국을 했는데 이 금메달의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순간인데 지금 굉장히 논란,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. 귀국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? 일단 뭐 별다른 얘기 없이 공항을 떠났고요. 뭐 아직 협회랑도 팀과도 얘기한 게 없으니 최대한 빨리 얘기한 뒤에 말씀드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떠났습니다. 다만 뭐 싸우려는 의도로 이걸 밝힌 건 아니고 운동에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이다라는 얘기도 함께 전했습니다. 예, 그 귀국 이제 입국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아무래도 상당한 부담감을 좀 느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.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였지만은 결국은 미뤘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자신의 부상을 제대로 이렇게 좀 관리하지 못해준 협회에 대한 분노, 협회 운영 방식에 대한 분노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? 그렇죠, 맞습니다. 일단 뭐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실망이고 그 이유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 관리 그리고 체계적이지 않은 훈련 시스템, 뭐 소통 부재 등을 좀 꼽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안세영 선수가 이 과정에서 좀 은퇴까지 좀 고려했다라고 하고요. 지난해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결승에서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대회가 1년 이제 코로나로 늦게 치러지면서 올림픽 가장 큰 대회인 올림픽을 앞두고 큰 부상을 당했으니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안세영 선수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 이 발언이 좀 의미심장했는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거를 좀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. 그 이후에 무릎 검사를 받았고 뭐 6주 진단을 받고 다시 6주 뒤에 대회에 나갔는데 본인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. 근데 대회를 뛰어보니 여전히 좋지 않은 걸 느꼈던 거고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와서 다시 검사를 받으니까 또 무릎 상태는 심각했고 여기서부터 좀 불만이 좀 증폭됐던 것이고요. 그러자 이제 협회가 이런 안세영 선수의 뭐 불만이나 이런 아쉬운 이야기를 들으니 전담 트레이너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A 트레이너에게 좀 안세영 선수 전담을 맡겼는데 근데 파리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지난 6월에 그 A 트레이너 계약이 좀 종료가 됐습니다. 결국 올림픽에 또 함께할 수 없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안세영 선수 인터뷰에서도 그 트레이너에게 감사를 표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런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의 실망이 좀 폭발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 사실 문제는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부상을 당하고 협회 측에서 이제 진단을 했을 때는 한 2주 정도 진단이 나왔는데 본인이 해보니 훨씬 더 심각했고 그리고 먼저 좀 귀국을 하겠다 자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협회에서는 또 단체 움직임 행동을 해야 된다 해서 좀 불허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불신이 쌓인 것 같은데 협회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. 일단 그 대한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회장이 먼저 귀국을 했어요. 그러면서 귀국길에서 갈등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만 그 부상 오진에 대해서는 뭐 들여다보겠다라고 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보도자료 나온 건 없었고요. 그리고 CBS의 단독 보도도 하나 있었는데 그 협회는 안세영 선수에게 최선의 지원을 해줬고 심지어 유럽 훈련에는 뭐 한의사를 파견했다라고 말한 내용도 담겼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3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있는데 세계 랭킹 1위라고 해서 특정 선수에게만 예산을 다 쓸 수 없다. 그럼에도 다른 배드민턴 종목에는 없는 외국인 코치를 영입하는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줬다. 뭐 이런 지원을 받는 선수는 없다라는 얘기도 함께 주장을 했습니다. 예.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. 협회가 안세영 선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 사실일까? 뭐 이거는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 근데 이 안세영 선수가 좀 이야기를 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시선을 달리해서 보면은 뭐 폭로에 지금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은퇴에 초점을 맞추는 기사들도 많이 보이는데 폭로가 아니라 어떤 제도나 운영 방식의 개선을 원한 거다 이렇게 보면은 좀 해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안세영 선수는 이제는 뭐 달라져야 한다. 시대가 바뀐 만큼 협회가 따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. 그래서 또 공항에서도 싸우려고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으니까요. 그러니까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마음을 호소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. 그 말은 과거에는 이렇게 했고 그게 관례였고 현재 규정이 어떻든 이제는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나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만큼 협회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. 이런 요구사항을 전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. 그래서 협회가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폭로를 한 게 아니라 선수들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 나오고요. 그렇게 본다면 안 선수의 부상을 두고
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걸 지금 따지는 것보다는 당사자인 선수가 우리는 몸이 재산인 사람들인데 이런 지원은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. 예. 그러면은 단순히 이게 협회는 우리는 규정을 위반한 게 없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어. 이런 정도의 해명은 본질을 또 비껴가게 된다.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이제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 이제 배드민턴 협회가 뭐 실수를 했거나 맞습니다.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뭐 논란이 되고 다시 소환이 되고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선수 6명이 이코노미석을 타고 이렇게 대회를 갔는데 협회 8명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라든지 우승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 보여서 조기 귀국했는데 14년 만에 우승을 그러니까 조기 귀국은 이제 협회 관계자들이 뭐 우승 못할 것 같아 그래서 8강전 하는데 조기 귀국하는 게 이게 맞는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예전에 이용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회 측에서 고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도핑 테스트를 받지 않아가지고 1년 자격 정지를 받았다가 결국은 맞습니다. 이것도 다시 이제 푸는 과정도 있었고 2021년에는 이제 국가대표 선발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선발 이제 심사를 하는 사람이 본인의 제자들을 채점을 하는 불공정 맞습니다. 이슈가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일까지 다 지금 소환이 되는 것 같아요. 결국 이제 아직 이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에도 감독, 선수, 맞습니다. 협회가 다 따로따로 귀국을 하는 이런 모습은 아직도 이제 봉합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제 안세영 선수가 본인은 은퇴를 얘기한 건 아니고 대표팀에서 나가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시사를 한 것 같은데 대표팀을 나가면은 올림픽에 나갈 수는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드민턴 선수들은 이제 실업팀 소속 선수들인데 뭐 배드민턴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뭐 동계 스포츠인 쇼트트랙도 그렇고 1년 중에 국제 대회가 계속해서 열리잖아요. 그 기간은 이제 협회가 관리하는 대표팀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관리를 받게 되는 거죠. 그런 시스템인데 개인 자격으로 그 방금 말씀드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는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대회들을 통해서 포인트를 적립해야 이제 대표로 이제 선발이 되고 또 올림픽에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표팀을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는 건 쉽지 않은 거고 또 배드민턴 연맹 대회에 개인적으로 나가려고 해도 배드민턴 협회는 지금 그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그 공로를 한 그런 선수들에게 좀 뭐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. 국가대표팀으로 5년 이상 활동해야 하고 나이 제한도 있는데 여자는 27세, 남자는 28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. 안세영 선수는 지금 22살이니까 불가능하죠. 다만 그 국가대표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어떤 공로와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그것도 결국 협회가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. 다만 그 안 선수는 이 대표팀과의 어떤 결별보다 지금은 그 시스템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파국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어떤 뭐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안세영 선수는 여기까지 뭐 최악의 상황에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협회랑 먼저 풀어보려고 하는 의지가 좀 오늘 공항 발언에서 좀 느껴졌습니다. 뭐 협회를 나가서 따로 훈련하는 게 돈도 돈이고 여러모로 일정상 이제 어려움이 있을 테니 웬만하면 좀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해 안세영 선수가 단체전과 혼합 국내 대회를 합쳐서 20번을 출전을 했더라고요.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.6회 골로 지금 대회를 나갔는데 이게 국제 대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시차 문제도 있고 이게 너무 혹사 아니냐. 세계 랭킹 1위라고 뭐 그런 논란도 있어서 여러모로 좀 해결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나라 협회 중에 제대로 굴러가는 협회는 양궁협회밖에 없다.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데 양궁협회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가장 가까운 데에 어떤 쇄신의 롤모델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의 목소리 인터뷰 내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. 이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. 또 양궁협회 시스템이 그때부터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 전통이 이어져 왔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와 그리고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스태프의 그 믿음인 것 같습니다. 서로 믿고 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그 선수는 협회와 코칭 스태프를 믿고 또 협회와 스태프들은
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의문이 들지 않았고 보니까 뭐 정의선 회장이 직접 현장에서 선수들이 먹는 음식도 자기가 먹으면서 살피고 또 다른 나라들보다도 입국 일정도 빨리 잡아서 좀 현지 연습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도 하고 또 경기장의 바람과 비슷한 곳이 국내엔 어디가 있는가 분석해서 뭐 남한강 바람이 비슷하다 그래서 남한강에서 좀 강풍 훈련도 했다고 하고요. 또 로봇과 시합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또 설명을 합니다.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 때는 다 아프게 운동했어. 네. 뭐 태극마크 달고 하는데 그게 태극마크의 무게야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요즘 시대의 이제 20대, 10대 선수들에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게 들린다라는 거죠. 그렇군요. 어쨌든 지원은 하되 간섭은 네. 하지 않는다. 그리고 공정한 선발 이게 뭐 그렇죠.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도 나섰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폭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이런 뭐 용산 메시지도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가 좀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유인촌 장관은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이 문제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그리고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. 장관이 직접 언급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부처를 비롯해서 체육회 또 언론까지 이런 협회의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좀 앞으로 살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맹영균 기자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